마패, 조선 암행록, 제7회 회령의 반역, 얼어붙은 진실, 검은 화면, 차가운 바람이 울부짖는 소리, 눈보라가 몰아치는 소리, 말발굽 소리가 점점 가까워진다. 내레이션 긴장감 있는 목소리 푹방의 끝, 회령. 영하 20도를 넘나드는 혹한 속에서 조선을 뒤흔들 반역의 불씨가 타오른다. 얼어붙은 두만강 너머, 청나라와 여진의 땅이 보이는 이곳에서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가? 암행어사 이경민, 그의 목숨을 건 조사가 시작된다. 타이틀 화면 붉은 마패가 새하얀 눈 위에 떨어지며 눈이 붉게 물든다. 마패 위로 눈송이가 내려앉고 카메라가 천천히 줌아웃되며 회령 성곽이 보인다. 제일 막 얼어붙은 국경, 의혹의 시작. 사건 1회령 성문이 긴장. 장면 1회령 성문 앞 새벽 5시. 칠흑 같은 어둠, 새벽 4시. 차가운 바람이 휘몰아친다. 카메라가 하늘에서 내려다보며 눈 덮인 회령 성곽을 비춘다. 성문 위 파수꾼들이 횃불을 들고 떨고 있다. 입김이 하얗게 피어오른다. 파수꾼 가비를 떨며 동료에게 이런 추위에 누가 오겠나? 손가락이 얼어서 창도 못 잡겠네. 파수꾼을 긴장한 목소리로 조용히 해. 요즘 북쪽이 심상치 않다더니 청나라 놈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른다고. 멀리서 말발굽 소리. 파수꾼들 긴장하며 창을 움켜쥔다. 파수꾼 갑 외치며 누구냐? 멈춰라. 눈보라 속에서 3명의 기마인물이 나타난다. 선두의 인물 말에서 내리며 천천히 다가온다. 이경민 차분하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로 한양에서 왔소. 회령부사를 만나러 왔소이다. 파수꾼을 의심스럽게 창을 겨누며 한양에서? 이 혹하네. 신분증을 내시오. 요즘 변방이 불안하여 함부로 들릴 수 없소. 김태준 말에서 내려 환도에 손을 얹는다. 긴장감이 고조된다. 김태준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 감히. 어사또 앞에서 이경민 손을 들어 김태준을 제지하며 태준, 물러서시오. 저들은 직분을 다하는 것뿐이오. 이경민 품속에서 천천히 마패를 꺼낸다. 마패가 횃불빛에 반짝인다. 파수꾼들 마패를 보는 순간 창을 떨어뜨리고 무릎을 꿇는다. 파수꾼들 일제히 떨리는 목소리로 어사또께서 오셨습니다. 죄송하옵니다. 파수꾼 갑 이마를 땅에 박으며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어사또를 알아뵙지 못하고. 이경민 부드럽게 일어나시오. 그대들은 잘못한 것이 없소. 오히려 충직하게 직분을 지킨 것이니 칭찬할 일이오. 어서 성문을 여시오. 파수꾼을 급히 일어나 외치며 성문을 열어라. 어사또께서 오셨다. 성문이 천천히 열린다. 무거운 나무 빗장이 끌리는 소리. 이경민 일행 말을 타고 성문을 통과한다. 이수진 이경민에게 작은 목소리로 어사또 파수꾼들의 반응이 지나치게 긴장되어 있었어요. 이경민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소. 무언가 있어. 회령에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 사건 2 회령 부하에서의 첫 대면. 장면 2 회령 거리 새벽 6시. 얼어붙은 거리. 백성들이 추위에 떨며 나무를 나르고 있다. 여기저기 움막에서 연기가 피어오른다. 백성 1 나무를 지고 가며 동료에게 올해 겨울이 유난히 춥네. 저번 주에 김서방네 아들이 동상으로. 백성 2 한숨 쉬며 조용히 해. 요즘 부하에서 귀신같이 소문을 듣는다더니. 이경민 말을 세우고 백성들의 대화를 듣는다. 이경민 백성들에게 다가가며 여보게들, 실례지만 요즘 회령에 무슨 일이라도? 백성들, 이경민을 보고 놀라 입을 다문다. 백성 1 고개를 숙이며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옵니다. 백성들, 급히 자리를 뜬다. 김태준 이경민에게 백성들이 무언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경민 그렇소. 회령에 공포가 퍼져 있어. 서둘러 부하로 가자. 장면 3회령 부하 집무실 오전 7시. 넓은 집무실, 중앙에 커다란 책상. 정인홍 부사, 관복을 갖춰 입고 서류를 검토하고 있다. 60대 중반의 백발, 날카로운 눈매지만 입가에는 온화한 미소. 하인 급히 들어와 무릎 꿇으며 부사 어르신,
한양에서 어사또께서 오셨사옵니다. 정인홍 서류를 떨어뜨리며 뭐라고? 어사또? 정인홍 급히 일어나 밖으로 나간다. 장면 4부와 마당 오전 7시 10분. 이경민 일행 말에서 내리고 있다. 정인홍 급히 달려나와 깊이 읍한다. 정인홍 숨을 고르며 공손하게 어사또 이 먼 곳까지 어찌 오셨사옵니까? 미리 알려주셨더라면 성대히 맞이할 준비를. 이경민 정중히 읍하며 정부사 어르신 암행이라 미리 알릴 수 없었소이다. 양해해 주시오. 정인홍 얼굴이 굳어지며 암행이시라. 그렇다면 혹시 회령에 무슨 문제라도? 이경민 날카로운 눈빛으로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소. 장면 5 집무실 오전 7시 30분. 하인들이 뜨거운 숭늉과 음식을 가져온다. 김태준과 이수진은 문 밖에서 대기. 정인홍 떨리는 손으로 차를 권하며 긴 여정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우선 몸을 녹이시고. 이경민 차를 한 모금 마신 후 진지하게 부사 어르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소. 최근 한양에서 함경도제 조총이 대량으로 발견되었소이다. 정인홍 손에 든 찻잔을 떨어뜨릴 뻔하며 함경도제 조총이요? 이경민 정확히는 회령 무기고의 표식이 찍힌 조총이요. 20자루가 넘소. 역모를 꾸미는 자들 손에 들려 있었소. 정인홍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그럴 리가. 무기고는 제가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데. 이경민 냉정하게 그렇다면 지금 당장 무기고를 확인해야겠소. 함께 가시오. 정인홍 망설이며 하지만 무기고는 엄중히 봉인되어 있어. 함부로 열 수가. 이경민 마패를 꺼내 탁자에 내려놓으며 이것이 보이시오? 이 마패 앞에서 열지 못할 문이 어디 있소? 정인홍 마패를 보고 입술을 깨문다. 정인홍 천천히 일어서며 알겠습니다. 함께 가시오. 사건 3무기고의 충격적 발견. 장면 6무기고 앞 오전 8시. 높은 돌담으로 둘러싸인 무기고. 입구에 2명의 군사가 창을 들고 경비 서고 있다. 군사들은 남색 전복에 전립을 쓰고 허리에 환도를 찼다. 정인홍 군사들에게 문을 여시오. 군사 간망설이며 부사 어르신, 그런데 오늘은 점검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인홍 화를 내며 어사또께서 오셨다. 어서 문을 열지 못할까? 군사들 깜짝 놀라 무릎을 꿇는다. 군사을 떨리는 목소리로 어사또 죄송하옵니다. 군사들 급히 자물쇠를 연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무거운 쇠문이 열린다. 내부 어두운 창고 안에 조총, 화살, 창, 갑옷이 정돈되어 있다. 햇빛이 들어오며 먼지가 춤춘다. 이경민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며 장부를 가져오시오. 정인홍 군사에게 무기고 장부를 가져와라. 군사갑 급히 안쪽으로 달려가 먼지 쌓인 장부를 가져온다. 이경민 장부를 펼치며 조총 260자루라고 기록되어 있구려. 김태준 들어오며 직접 세어보겠습니다. 김태준과 이수진 조총을 하나씩 세기 시작한다. 긴장감 넘치는 음악. 카메라가 조총을 세는 손을 클로즈업. 김태준 세며 235, 236, 237, 238, 239, 240. 김태준 3번 다시 센다. 김태준 눈살을 찌푸리며 240자루입니다. 이경민 장부와 대조하며 장부에는 260자루, 실제로는 240자루. 정인홍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뒷걸음질 치며 20자루가 없다는 말이오? 이경민 냉정하게 정인홍을 똑바로 쳐다보며 부사 어르신, 무기고 관리 책임자가 누구요? 정인홍 떨리는 목소리로 군기감 박진수가 담당하고 있소이다. 이경민 박진수를 즉시 불러오시오. 그리고 무기고 출입 기록을 모두 가져오시오. 정인홍 급히 밖으로 나가며 당장 데려오겠소. 장면 7무기고 내부조사 오전 8시 30분. 이경민과 김태준, 이수진이 무기고 안을 샅샅이 뒤진다. 이수진 바닥을 살피며 어사또 여기 발자국이 있어요. 이경민 다가가 살핀다.
이경민 발자국을 자세히 보며 새로운 발자국이요. 며칠 전에 찍힌 것 같소. 크기로 보아. 두 사람, 아니 세 사람이 다녀갔소. 김태준 구석을 가리키며 어사또 여기 조총을 묶었던 끈이 있습니다. 잘라진 흔적이. 이경민 끈을 집어들며 누군가 급하게 조총을 가져갔소. 그것도 한꺼번에. 이수진 창고 벽을 두드리며 어사또 벽이 이상해요. 이경민 다가가 벽을 두드린다. 텅 빈 소리가 난다. 이경민 비어있어. 뒤에 공간이 있어. 김태준 환도로 벽을 찌른다. 벽판이 떨어지며 숨겨진 공간이 드러난다. 김태준 비밀 통로. 통로 안에서 핏자국이 보인다. 이경민 핏자국을 만지며 아직 마르지 않았어. 최근에 누군가 다쳤어. 이수진 통로를 들여다보며 어디로 연결되어 있을까요? 이경민 나중에 조사하겠어. 먼저 박진수를 신문해야겠어. 사건 사박진수의 거짓 진술. 장면 8신문실 오전 9시. 좁은 신문실 중앙에 박진수가 무릎 꿇고 있다. 박진수 40대 중반, 다부진 체격, 붉은 전복에 흙립, 땀을 뻘뻘 흘리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이경민 책상 앞에 앉아 있고 김태준은 옆에 서 있다. 이경민 차분하지만 위압적인 목소리로 박진수. 그대는 회령 군기감으로 무기고를 관리하는 책임을 맡고 있어? 박진수 떨리는 목소리로 그렇소이다 어사또. 이경민 무기고에서 조총 20자루가 사라졌어. 장부에는 260자루라 적혀 있으나 실제로는 240자루밖에 없어. 설명해 보시오. 박진수 고개를 숙이며 그럴 리가. 저는 매일, 아니 매주 점검을 했는데 분명히. 김태준 책상을 탁 치며 거짓말. 무기고 출입 기록을 보니 지난달에 단 한 번도 점검하지 않았어. 박진수 당황하며 그건 날씨가 너무 추워서. 군사들이. 이경민 냉정하게 변명은 그만하시오. 조총은 어디로 갔소? 누구에게 넘겼소? 박진수 이마에 땀을 흘리며 저는 정말 모르겠소이다. 저는 무기고 열쇠를 항상 간직하고. 이경민 장부를 펼쳐 보이며 이 장부 이상하지 않소? 같은 필체가 아니오. 누군가 숫자를 고쳐 썼소. 박진수 숨을 크게 들이쉰다. 박진수 머뭇거리며 그건 제가 실수로 잘못 적어서 다시 쓴. 김태준 거짓말을 계속하면 형벌을 받을 것이오. 바로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린다. 군사 한 명이 급히 들어온다. 군사 헐떡이며 어사또 큰일이옵니다. 이경민 일어서며 무슨 일이오? 군사 북문 밖 군량미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정인홍 뒤따라 들어오며 얼굴이 새하얗게 군량미 창고라니. 회령 군사들의 겨울 식량이 모두 그곳에. 이경민 즉시 결단하며 태준 함께 가자. 수진, 박진수를 감시하시오. 절대 도망가지 못하게. 이수진 알겠습니다. 이경민과 김태준, 정인홍이 급히 밖으로 뛰어나간다. 사건 5군량미 창고 화재의 진실. 장면 9 북문으로 가는 길 오전 9시 30분. 이경민 일행 말을 타고 질주한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가운데 말발굽 소리만 들린다. 김태준 말을 타고 가며 어사또.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경민 말을 몰며 알고 있어. 우리가 박진수를 신문하는 순간을 노렸어. 누군가 우리의 주의를 돌리려 하오. 정인홍 뒤따라오며 군량미가 모두 타버리면 회령 군사 300명이 겨울을 못 넘깁니다. 멀리 하늘로 검은 연기가 치솟는 것이 보인다. 장면 10북문 창고 오전 9시 45분. 거대한 목조 창고가 활활 타오르고 있다. 불길이 하늘 높이 치솟고 시커먼 연기가 하늘을 뒤덮는다. 군사들과 백성들이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나르고 있다. 백성들 외치며 물이요. 물. 더 많이. 군사들 지휘하며 이쪽으로. 불이 번지면 성 안전체가 위험하오. 이경민 일행 말에서 내린다. 이경민 큰 소리로 창고 주변을 모두 봉쇄하시오.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김태준 군사들을 향해 너희들 저 동쪽 방향으로 물을 뿌려라. 바람이 저쪽으로 불고 있다.
군사들 김태준의 지시에 따라 움직인다. 정인홍 절망적인 표정으로 이건 3개월치 군량미가 모두. 이경민 정인홍의 어깨를 잡으며 부사 어르신 진정하시오. 불을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불을 질렀는지 찾는 것이오. 이경민 창고 주변을 천천히 돌아본다. 카메라가 이경민의 시선을 따라간다. 창고 뒤편 눈 위에 발자국이 보인다. 이경민 발자국을 발견하며 저기. 이경민 조용히 창고 뒤편으로 이동한다. 김태준이 뒤따른다. 장면 11 창고 뒤편 오전 10시. 눈 위에 여러 개의 발자국. 발자국은 창고에서 시작하여 북쪽 담장으로 이어진다. 이경민 발자국을 따라가며 한 명이 아니오. 최소 3명. 김태준 발자국을 살피며 여기 횃불을 떨어뜨린 흔적이 있습니다. 이경민 어둠 속을 주시한다. 담장 너머에서 검은 그림자 하나가 빠르게 움직인다. 이경민 칼을 뽑으며 누구냐? 멈춰라. 그림자 담장을 넘으려 한다. 김태준 도망치는 자가 있다. 이경민 담장을 타고 넘는다. 김태준도 뒤따른다. 장면 12 좁은 골목 추격전 오전 10시 5분. 좁고 얼어붙은 골목길. 검은 옷을 입은 자객이 빠르게 달린다. 이경민과 김태준이 추격한다. 자객 뒤를 돌아보며 무언가를 던진다. 쇠못이 박힌 살포시가 날아온다. 이경민 몸을 숙이며 조심하시오. 살포시가 벽에 박힌다. 김태준 칼을 뽑으며 암살자입니다. 자객 모퉁이를 돌아 사라진다. 이경민과 김태준 모퉁이를 돈다. 막다른 골목. 자객이 담장을 타고 올라가고 있다. 이경민 칼을 던진다. 칼이 자객의 옷깃을 꿰뚫어 담장에 박힌다. 자객 담장에서 떨어진다. 자객 칼을 뽑으며 일어선다. 얼굴에 검은 천으로 가면을 쓰고 있다. 이경민 칼을 겨누며 가면을 벗으시오. 누구의 명령을 받았소? 자객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어사. 더 이상 파헤치지 마시오. 살고 싶거든. 김태준 앞으로 나서며 감히 어사또를 위협해. 격렬한 칼싸움이 벌어진다. 철컹 철컹 칼날이 부딪히는 소리. 자객의 검술은 예사롭지 않다. 이경민 검을 휘두르며 무술이 범상치 않소? 군인이었소? 자객 대답 없이 공격을 계속한다. 김태준과 이경민 양쪽에서 협공한다. 자객 궁지에 몰린다. 자객 품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내 바닥에 던진다. 폭발음. 흰 연기가 피어오른다. 김태준 외치며 연막탄이요. 연기 속에서 자객의 신음소리. 연기가 거치자 자객은 사라지고 바닥에 피가 묻어있다. 이경민 피를 만지며 부상을 입었소. 멀리 가지 못했을 것이오. 김태준 주변을 둘러보며 하지만 흔적이. 이경민 바닥에서 무언가를 집어들며 이것 보시오. 검은 천 조각과 작은 목패. 김태준 목패에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천. 이경민 심각한 표정으로 천. 이 목패 전에도 본 적이 있어. 김태준 어디서요? 이경민 제5회에서 조사했던 영모 사건. 그때 역적들이 차고 있던 것과 같소. 김태준 놀라며 그렇다면 그 조직이 여기 회령까지? 이경민 그렇소. 이것은 단순한 무기 유출 사건이 아니오. 거대한 역모의 일부요. 사건 육부상당한 자객의 흔적. 장면 13피 흔적 추적 오전 10시 30분. 이경민과 김태준 바닥에 핏자국을 따라간다. 핏방울이 눈 위에 떨어져 있다. 이경민 피가 많이 흘렀소. 멀리 가지 못했을 것이오. 핏자국이 작은 민가 쪽으로 이어진다. 김태준 민가를 가리키며 저 집입니다. 두 사람 조용히 민가에 접근한다. 낡은 초가집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온다. 이경민 귀를 기울이며 사람 소리가 들리오. 안에서 신음소리. 김태준 칼을 뽑으며 들어가겠습니다. 김태준 문을 발로 찬다. 문이 열린다. 안자객이 쓰러져 있고 한 노파가 상처를 치료하고 있다. 노파 놀라 뒤로 물러서며 누구시오? 이경민 안으로 들어서며 어사다. 비켜서시오. 자객 가면을 벗은 상태. 30대 중반의 사내, 창백한 얼굴에
어깨에서 피가 흐르고 있다. 자객 이경민을 보고 비웃으며 결국 찾아왔군. 이경민 칼을 겨누며 누구의 명을 받았소? 천이 누구요? 자객 피를 토하며 크크. 알아도 소용없소. 이미 늦었소. 김태준 노파를 향해 이 사람이 누구요? 노파 떨며 모르겠소이다. 문을 두드려서 상처가 있어. 착한 마음에. 이경민 자객에게 회령에서 무슨 일을 꾸미고 있어? 대답하시오. 자객 숨을 헐떡이며 회령은 시작일 뿐. 조선 전체가 곧 뒤집힐 것이오. 이경민 다가가며 무슨 뜻이오? 명확히 말하시오. 자객 갑자기 입에서 거품을 토한다. 김태준 놀라며 독약. 자객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진다. 이경민 자객을 흔들며 이봐. 정신 차리시오. 누가 사주했소? 자객 마지막 숨을 거둔다. 김태준 맥을 짚으며 죽었습니다. 이경민 주먹을 쥐며 혀 밑에 독약을 숨기고 있었소. 철저히 준비된 자객이요. 이경민 자객의 몸을 수색한다. 품속에서 작은 종이 쪽지를 발견한다. 이경민 쪽지를 펼치며 암호문. 김태준 쪽지를 보며 이상한 글자들입니다. 해독할 수 있겠습니까? 이경민 나중에 수진에게 보이겠소. 그는 암호 해독에 능하오. 제2막 배신의 그림자와 숨겨진 진실. 사건 7박진수의 도주 시도. 장면 14신문실 귀한 오전 11시. 이경민과 김태준 신문실로 돌아온다. 이수진 급히 다가오며 어사또. 큰일 났어요. 이경민 무슨 일이요? 이수진 박진수가 도망치려 했어요. 신문실 안. 박진수가 포박당해 있다. 이마에서 피가 흐르고 있다. 이경민 박진수에게 도망치려 했소? 박진수 고개를 숙이며 이수진 어사또께서 나간 사이 저를 공격하고 도망치려 했어요. 다행히 제압했지만. 이경민 박진수의 턱을 들어 올리며 왜 도망치려 했소? 결백하다면 당당히 있을 것 아니오? 박진수 떨리는 목소리로 저는 죽고 싶지 않소. 김태준 죽는다고? 누가 죽인다는 것이오? 박진수 울먹이며 천이 저를 죽일 것이오. 조총 유출 사실을 털어놓으면 제 가족까지. 이경민 심각하게 그렇다면 조총 유출에 관여했다는 것이오? 박진수 고개를 끄덕이며 저도 어쩔 수 없었소이다. 그들이 제 딸을 납치했소.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인다고. 이경민 의자를 당겨 앉으며 처음부터 자세히 말해보시오. 딸은 지금 어디 있소? 박진수 눈물을 흘리며 모르겠소. 사흘 전 저녁 딸이 장에 갔다가 돌아오지 않았소. 그날 밤 괴한들이 찾아왔소. 딸의 비녀를 던져주며 조총 20자루를 넘기라고. 이경민 그래서 넘겼소? 박진수 어찌 안 넘길 수 있겠소. 하나뿐인 딸인데. 저는 김태준 조총을 누구에게 넘겼소? 박진수 얼굴을 가린 자들이었소. 3명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이경민 쪽지를 꺼내 보이며 이 암호문 본 적 있소? 박진수 쪽지를 보고 놀라 뒤로 물러선다. 박진수 그건 천의 표식. 이경민 천이 누구요? 박진수 모르겠소. 아무도 그의 얼굴을 본 사람이 없소. 다만 그는 조선 조정 안에 있다고 들었소. 이경민 충격받으며 조정 안에? 박진수 높은 벼슬 아치라고. 그 이상은 저도 모르겠소. 사건 8 실종된 박진수의 딸. 장면 15 박진수 집 수색 오전 11시 30분. 박진수의 집, 작은 기와집. 이경민 일행이 집을 수색한다. 이수진 방을 뒤지며 여기 딸의 방인 것 같아요. 단정하게 정돈된 방, 벽에는 자수작품들이 걸려있다. 이경민 방을 둘러보며 단정하고 조용한 성격이었던 것 같소. 이수진 책상을 열며 어사또 여기 일기장이 있어요. 이수진 일기장을 펼친다. 이수진 읽으며 섣달 초다세. 오늘 장에 갔다가 이상한 사람을 봤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나를 계속 따라왔다. 무서웠다. 이경민 계속 읽어보시오. 이수진 섣달 초였세. 아버지가 요즘 이상하시다. 밤마다 혼자 한숨을 쉬신다.
무슨 걱정이 있으신 것 같다. 이경민, 박진수는 이미 그때부터 위협을 받고 있었던 것이요. 김태준 마당에서 외치며 어사또 여기 발견했습니다. 이경민과 이수진 마당으로 나간다. 마당 구석, 눈을 파헤친 곳, 피 묻은 비녀가 땅에 박혀 있다. 이경민 비녀를 집어들며 박진수의 딸이 쓰던 것이요. 김태준 피가 묻어 있습니다. 이경민 비녀를 자세히 살피며 많지 않소? 위험용으로 약간의 상처를 낸 것 같소? 이수진 딸은 아직 살아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경민 그렇소? 조총을 받은 후에도 딸을 돌려주지 않은 것은 박진수를 계속 통제하기 위해서요. 김태준 어디에 숨겨놓았을까요? 이경민 회령 안에는 없을 것이요. 너무 위험하오. 외과 아니면 두만강 넘어. 사건 구 정인홍 부사의 의심스러운 행동. 장면 16부와 정호. 정인홍의 서재. 정인홍 혼자 창밖을 바라보고 있다. 표정이 어둡고 무언가 고민에 잠긴 듯하다. 하인이 조용히 들어온다. 하인 낮은 목소리로 부사 어르신, 그분께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인홍 깜짝 놀라며 뭐라고? 하인 오늘 밤 자시 북문박 폐사에서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정인홍 손을 떨며 알겠다. 물러가거라. 하인이 나간다. 정인홍 책상 서랍을 열고 작은 쪽지를 꺼낸다. 쪽지에는 천자가 적혀 있다. 정인홍 중얼거리며 이제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정인홍 쪽지를 불에 태운다. 장면 17부와 마당 오후 1시. 이경민 일행 부하로 돌아온다. 이경민 정인홍에게 부사 어르신, 군량 및 창고 화재는 진압되었소? 정인홍 당황하며 네. 다행히 절반은 건졌소이다. 하지만 이경민 하지만 정인홍 주저하며 그게 어사또 잠시 저와 단둘이 이야기할 수 있겠소이까? 이경민 좋소. 태준, 수진 잠시 밖에서 기다리시오. 김태준과 이수진이 나간다. 장면 18 정인홍의 서재 오후 1시 10분. 정인홍과 이경민 마주 앉는다. 정인홍 떨리는 목소리로 어사또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소이다. 이경민 지켜보며 말씀하시오. 정인홍 저도 천의 위협을 받고 있소이다. 이경민 놀라며 무엇이라? 정인홍 고개를 숙이며 석 달 전부터 익명의 협박 서신을 받았소. 조총 유출을 묵인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제 아들이. 이경민 아들이? 정인홍 눈물을 글썽이며 한양에서 무과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 천은 제 아들의 행적을 낱낱이 알고 있었소. 어느 날 제 아들이 칼에 찔려 다쳤다는 소식이 왔소. 경고라고. 다음번에는 목숨이 없을 거라고. 이경민 그래서 조총 유출을 묵인했소? 정인홍 고개를 끄덕이며 저도 어쩔 수 없었소. 하나뿐인 아들인데. 이경민 한숨을 쉬며 그 마음 이해하오. 하지만 그대는 조선의 관리요. 사적인 감정보다 나라가 먼저요. 정인홍 알고 있소? 알고 있지만. 이경민 천과 접촉한 적이 있소? 정인홍 고개를 젓으며 없소. 모든 연락은 서신으로. 그리고 이경민 그리고 정인홍 주저하다가 오늘 밤 자시에 만나자는 연락을 받았소. 이경민 눈을 빛내며 어디서요? 정인홍 북문박 폐사에서. 이경민 일어서며 좋소. 그곳에 가시오. 정인홍 놀라며 뭐라고요? 이경민 제가 먼저 잠복하겠소. 그대는 평소처럼 가시오. 천을 만나 이야기하시오. 정인홍 두려운 표정으로 하지만 위험하지 않소? 이경민 이것이 천을 잡을 유일한 기회요. 협조해 주시오. 정인홍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소. 사건 시바모문 해독. 장면 19 객사 오후 3시. 이경민, 김태준, 이수진이 모여있다. 탁자 위에 자객에게서 발견한 암호문이 놓여있다. 이수진 암호문을 살피며 이건 치환암호예요. 김태준 치환암호? 이수진 각 글자를 다른 글자로 바꾼 거예요. 법칙을 찾으면 해독할 수 있어요. 이수진 붓으로 종이에 글자를 써내려간다. 이수진 중얼거리며 천, 지, 현, 황. 이경민 지켜보며
무슨 뜻인지 알겠소? 이수진 계속 해독하며 잠깐만요. 거의 다 됐어요. 잠시 후. 이수진 놀라며 어사또. 이거. 날짜와 장소예요. 이경민 읽어보시오. 이수진 섣달 보름. 회령 북문 폐사. 조총인수. 이후 두만강도하. 김태준 섣달 보름. 오늘 밤이지 않습니까? 이경민 심각하게 그렇소. 저는 오늘 밤 조총을 받아 두만강을 건너려 하오. 김태준 두만강을 건너면 청나라 땅. 추격이 불가능합니다. 이경민 그 전에 막아야 하오. 이수진 암호문을 더 살피며 그런데 여기 이상한 문장이 더 있어요. 이경민 무엇이요? 이수진 조선의 밤이 끝나고 새로운 태양이 뜬다. 김태준 무슨 뜻입니까? 이경민 심각한 표정으로 역모요. 단순한 무기 밀매가 아니오. 나라를 뒤엎으려는 역모요. 사건 11밀정에 출연. 장면 20 객사박 오후 4시. 이경민 객사박을 거닐고 있다. 한거지가 다가온다. 남루한 옷에 얼굴은 때로 뒤덮여 있다. 거지 낮은 목소리로 어사또. 이경민 멈춰 서며 누구요? 거지 주변을 살피며 저는 한양에서 온 금부도사의 밀정이옵니다. 이경민 놀라며 밀정? 거지네. 금부도사께서 어사또를 보호하라는 명을 내리셨습니다. 어사또의 뒤를 몰래 따라왔습니다. 이경민 무슨 정보를 가져왔소? 거지 쪽지를 건네며 이것을. 천에 대한 정보입니다. 이경민 쪽지를 펼친다. 쪽지 내용 천은 조정 대신 중 한 명. 정일품 또는 종일품. 최근 북방 시찰 명목으로 움직임. 회령에 도착 예정. 이경민 충격받으며 조정 대신이라니. 거지 조심하십시오. 어사또. 천은 강력한 권력을 가진 자입니다. 어사또의 목숨도 위험합니다. 거지 황급히 사라진다. 이경민 쪽지를 보며 조정 대신. 그렇다면 사건 12 회령 백성들의 증언. 장면 21 회령 저작거리 오후 5시. 이수진 변장하고 저작거리를 돌아다닌다.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허름한 치마 저고리를 입었다. 채소를 파는 안악에게 다가간다. 이수진 친근하게 아주머니 무 좀 주세요. 안악 여기 싱싱한 거로 드리지. 이수진 돈을 건네며 작은 목소리로 아주머니 요즘 회령에 이상한 일 없어요? 안악 주변을 살피며 작은 목소리로 쉿. 큰 소리로 말하지 마시오. 요즘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오. 이수진 무슨 소리요? 안악 말발굽 소리. 그리고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 북문 쪽에서. 옆에서 떡을 파는 노파가 끼어든다. 노파 낮은 목소리로 제 손자가 봤다오. 보름 전 밤에 검은 옷을 입은 자들이 큰 짐을 지고 북문 밖으로 나가는 것을. 이수진 큰 짐이요? 노파네. 길쭉하고 무거워 보이더라오. 조총 같았다는구려. 안악 한숨 쉬며 요즘 회령이 심상치 않아. 며칠 전에는 박진수 군기감의 딸이 사라졌다더니. 이수진 관심을 보이며 박진수의 딸이요? 노파 그렇다오. 착한 아이였는데. 그 후로 박진수 어른도 초췌해지셨다더군. 갑자기 멀리서 북소리. 안악 긴장하며 관아에서 백성들을 모으는 소리다. 무슨 일인지. 장면 22 회령 관아 앞 오후 5시 30분. 백성들이 관아 앞에 모여있다. 관아 문 앞에 방이 붙어있다. 백성 일방을 읽으며 박진수의 딸 박서연을 찾습니다. 정보를 제공하는 자에게 은자 50냥을 내리겠노라. 백성 이 은자 50냥이라니. 엄청난 돈이구만. 백성 삼 걱정스럽게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을 거야. 천의 눈을 피할 수 없으니. 이수진 백성들의 대화를 듣고 있다. 갑자기 한 청년이 앞으로 나선다. 청년 떨리는 목소리로 저기 제가 박서연을 본 것 같습니다. 군사들 청년을 데려간다. 장면 23 신문실 오후 6시. 이경민 청년을 신문하고 있다. 청년 20대 초반, 마른 체격, 겁먹은 표정. 이경민 부드럽게 이름이 무엇이요? 청년 최강덕이라 합니다. 이경민 박서연을 어디서 봤소? 최강덕 떨리며 사흘 전 밤에 저는 나무를 하러 북쪽 산에 갔었습니다. 이경민 계속하시오.
최강덕 폐사 근처에서 여자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몰래 가까이 가봤더니 검은 옷 입은 자들이 한 여자를 끌고 가는 것이 김태준 얼굴을 봤소? 최강덕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여자가 비녀를 떨어뜨렸습니다. 이것입니다. 최강덕 비녀를 꺼낸다. 이경민 비녀를 받아들며 박진수가 딸에게 준 비녀와 같소. 최강덕 그 후로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은자 50냥이면 제 동생 병을 고칠 수 있어서 이경민 잘했소. 그 폐사 정확한 위치를 알고 있소? 최강덕 네.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이경민 김태준에게 태준 준비하시오. 해지기 전에 폐사로 가겠소. 제3막 폐사의 혈투와 얼어붙은 추격. 사건 13폐사로의 잠입. 장면 24북문 밖 산길 오후 7시. 어둠이 깔리기 시작한다. 이경민, 김태준, 이수진, 최강덕이 눈 쌓인 산길을 오른다. 차가운 바람이 불고 나무들이 흔들린다. 최강덕 앞장서며 저 언덕 너머에 폐사가 있습니다. 이경민 조용히 접근하시오. 일행, 조심스럽게 언덕을 넘는다. 폐사가 보인다. 허름한절, 지붕은 반쯤 무너졌고 담장은 허물어져 있다. 하지만 안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인다. 김태준 작은 목소리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경민 최강덕, 그대는 여기서 기다리시오. 최강덕 알겠습니다. 이경민, 김태준, 이수진, 폐사에 조용히 접근한다. 장면 25 폐사 안잠입 오후 7시 30분. 허물어진 담장 틈으로 안을 엿본다. 마당에 검은 옷을 입은 자들 5명이 서 있다. 중앙에 나무 상자들이 쌓여 있다. 김태준 속삭이며 조총 상자입니다. 법당 안에서 여자의 신음소리. 이수진 귀 기울이며 저 안에 박서연이 있어요. 이경민 둘로 나눠서 행동하겠소. 태준, 그대는 마당의 자객들을 제압하시오. 수진, 나와 함께 안으로 들어가겠소. 김태준 알겠습니다. 김태준, 마당으로 조용히 접근한다. 장면 26 법당 안 오후 7시 45분. 이경민과 이수진, 법당 뒤로 돌아간다.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본다. 안 박서연이 기둥에 묶여있다. 20대 초반, 창백한 얼굴, 옷은 찢어지고 상처가 있다. 옆에 한 사내가 서 있다. 50대, 험악한 인상, 칼을 차고 있다. 사내 박서연에게 아직도 아비가 배신하지 않기를 바라느냐? 순진하구나. 박서연 떨리며 아버지는 절대 배신하지 않으실 거예요. 사내 비웃으며 크크. 그럴까? 네 목숨과 조선, 무엇이 더 중요할까? 이경민, 창문을 열고 안으로 뛰어든다. 이경민 칼을 뽑으며 손대. 사내 놀라 뒤로 물러서며 누구냐? 이수진 뒤따라 들어와 박서연에게 달려간다. 이경민 칼을 겨누며 어사 이경민이다.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하라. 사내 칼을 뽑으며 어사라고? 크크. 감히 여기까지 왔구나. 격렬한 칼싸움. 밖에서 김태준과 자객들의 싸움 소리. 이경민 칼을 휘두르며 누구의 명을 받고 있느냐? 천이 누구냐? 사내 공격하며 알아도 소용없다. 이미 늦었어. 이경민 사내의 칼을 쳐내고 목에 칼을 겨눈다. 이경민 대답하라. 갑자기 밖에서 폭발음. 이경민 깜짝 놀라 창밖을 본다. 그 틈에 사내 품에서 폭약을 꺼내 바닥에 던진다. 사내 외치며 다 같이 죽자. 이경민 이수진과 박서연을 끌고 밖으로 뛰쳐나간다. 폭발. 법당이 무너진다. 사건 14자객들과의 혈투. 장면 27 폐사 마당 오후 8시. 김태준, 자객셋과 싸우고 있다. 칼날이 부딪히는 소리, 불꽃이 튄다. 김태준 칼을 휘두르며 하아. 자객 하나를 베어 넘긴다. 나머지 자객들 포위한다. 이경민, 법당에서 뛰쳐나온다. 이경민 외치며 태준, 뒤로 물러서시오. 이경민, 마당으로 뛰어들어 자객과 싸운다. 이수진, 박서연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간다. 박서연 떨며 고맙습니다. 이수진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마당에서 치열한 전투.
자객 하나가 화살을 쏜다. 이경민 몸을 돌려 화살을 피한다. 화살이 나무 기둥에 박힌다. 김태준 자객의 다리를 베며 어흥. 자객 쓰러진다. 마지막 자객 도망치려 한다. 이경민 활을 쏜다. 화살이 자객의 어깨를 꿰뚫는다. 자객 비명을 지르며 쓰러진다. 이경민 쓰러진 자객에게 다가가며 누구의 명령이냐? 자객 피를 토하며 천께서 곧 오신다. 너희는 모두 죽을 것이다. 자객 숨을 거둔다. 김태준 주변을 경계하며 어사또 빨리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이경민 아니요. 천이 온다고 했소. 여기서 기다리겠소. 김태준 하지만 위험합니다. 이경민 이것이 천을 잡을 유일한 기회요. 사건 15천의 정체 실마리. 장면 28 폐사 대기 오후 9시. 이경민 일행 폐사 안에 숨어 대기한다. 박서연은 최강덕과 함께 안전한 곳으로 보냈다. 이수진 작은 목소리로 어사또 정말 천이 올까요? 이경민 올 것이요. 조총을 받으러 와야 하니까. 멀리서 말발굽 소리. 김태준 누군가 옵니다. 일행 숨을 죽인다. 폐사 앞에 3명의 기마 인물이 도착한다. 선두의 인물 말에서 내린다. 얼굴은 검은 두건으로 가려져 있다. 천났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조총은 준비되었는가? 부하 일 무릎 꿇으며 크게 어사가 왔습니다. 천칼을 뽑으며 무엇이라? 어사가? 부하 이 저희가 막으려 했으나 모두 죽었습니다. 천 주변을 돌아보며 그렇다면 아직 근처에 있겠군. 이경민 숨어있는 곳에서 천을 주시한다. 이경민 속으로 목소리가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데? 천부하들에게 조총을 모두 실어라. 서둘러. 부하들 조총 상자를 말에 싣기 시작한다. 이경민 뛰쳐나오려 한다. 김태준 이경민을 붙잡으며 속삭이며 아직입니다. 부하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경민 하지만 이수진 속삭이며 김태준 말이 맞아요. 저들을 따라가서 본거지를 찾는 게 낫습니다. 이경민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이며 알았소. 천과 부하들 조총을 싣고 말을 타고 떠난다. 북쪽으로 향한다. 이경민 일어서며 뒤를 밟겠소. 사건 16 두만강 국경 추격. 장면 29 두만강으로 가는 길 밤 10시. 이경민 일행 말을 타고 천을 추격한다. 눈보라가 몰아치고 시야가 흐리다. 김태준 외치며 어사또. 저들이 두만강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경민 강을 건너기 전에 막아야 하오. 말을 더 빠르게 몬다. 장면 30 두만강 변밤 10시 30분. 얼어붙은 두만강. 강 너머로 청나라 땅이 보인다. 천과 부하들 강가에 도착한다. 천부하들에게 조총을 먼저 건너게 하라. 부하들 얼음 위로 조총을 옮긴다. 이경민 일행 도착한다. 이경민 외치며 멈춰라. 천 뒤를 돌아본다. 천칼을 뽑으며 어사 끝까지 따라왔군. 이경민 말에서 내려 칼을 뽑으며 마패의 이름으로 명한다. 투항하라. 천 비웃으며 마패? 그런 것이 무슨 소용이냐? 조선은 곧 끝이다. 이경민 무슨 소리냐? 천두건을 벗는다. 얼굴이 드러난다. 50대 중반의 사내, 날카로운 눈매, 입가에 흉터. 하지만 이경민이 모르는 얼굴이다. 이경민 당황하며 그대는 누구냐? 천 차갑게 내 이름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조선의 운명이 이미 정해졌다는 것이다. 김태준 역적. 감히. 천 손을 든다. 강 너머에서 횃불이 켜진다. 수십 명의 무장한 군사들이 나타난다. 이경민 놀라며 저것은 천나의 군대다. 조선과 청나라 그리고 여진의 힘을 합쳤다. 곧 조선을 점령할 것이다. 이경민 분노하며 조선을 배신한 역적. 천 웃으며 배신? 아니다. 나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 뿐이다. 이경민 칼을 들고 달려든다. 격렬한 칼싸움. 철컹 칼날이 부딪힌다. 천의 검술은 뛰어나다. 김태준 합류하여 공격한다. 셋이서 치열하게 싸운다. 이수진 화살을 쏜다. 화살이 천의 어깨를 스친다.
천피를 흘리며 크윽. 이경민, 칼로 천의 칼을 쳐낸다. 천의 칼이 눈 속에 떨어진다. 이경민 칼을 겨누며 끝이다. 천 웃으며 아직 끝이 아니다. 갑자기 강 너머에서 화살이 쏟아진다. 김태준 화살이다. 피하시오. 일행, 급히 몸을 숙인다. 그 틈에 천, 강 쪽으로 도망친다. 이경민 도망친다. 천, 얼음 위를 달린다. 이경민 뒤쫓는다. 하지만 강 중앙에서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 천, 얼음이 깨진 곳으로 떨어진다. 천에 치며 으아. 차가운 물속으로 빠진다. 이경민 멈춰서며 김태준 달려와 어사또. 위험합니다. 얼음이 계속 갈라진다. 이경민 물속을 보며 천의 모습이 물속으로 사라진다. 강 너머의 군사들 일제히 화살을 쏜다. 이수진 외치며 어사또. 물러서세요. 일행, 급히 강변으로 후퇴한다. 사건 17 정인홍 부사의 배신. 장면 31 회령 부하 자정. 이경민 일행, 부하로 돌아온다. 지치고 상처 입은 모습. 이경민 정인홍에게 부사 어르신, 천을 놓쳤소이다. 정인홍 안도의 표정으로 그렇다면 아직 살아있다는. 이경민 의심스럽게 쳐다보며 왜 안도하시오? 정인홍 당황하며 아니 그게 아니라. 갑자기 문이 열리며 군사들이 들어온다. 군사들 칼을 뽑고 이경민 일행을 포위한다. 이경민 놀라며 무슨 짓이오? 정인홍 고개를 숙이며 미안하오 어사또. 저도 어쩔 수 없소. 김태준 칼을 뽑으며 배신자. 정인홍 제 아들을 살려야 하오. 뒤에서 검은 옷을 입은 사내가 나타난다. 얼굴은 가려져 있다. 사내 차갑게 잘했소 정부사. 약속대로 그대의 아들은 무사할 것이오. 이경민 사내를 보며 그대는 누구냐? 사내 가면을 벗는다. 얼굴이 드러난다. 조연규. 이경민 충격받으며 조연규 웃으며 오랜만이오 어사또. 이경민 그대가 천의 부하였소? 조연규 부하? 크크. 그렇게 볼 수도 있겠소. 김태준 역적. 감히. 조연규 손을 든다. 군사들 일제히 칼을 겨눈다. 조연규 어사또 그대를 체포하겠소. 역모의 죄로. 이경민 분노하며 무슨 헛소리냐? 조연규 쪽지를 꺼내 보이며 이것이 증거요. 그대가 청나라와 내통했다는 증거. 이경민 쪽지를 보며 조작이요. 조연규 그것을 누가 믿겠소? 그대는 회령에서 무기를 유출하고 청나라와 접촉했소. 모든 증거가 있어. 이경민 이런 비열한. 조연규 군사들에게 어사를 잡아라. 군사들 이경민에게 달려든다. 이경민, 김태준, 이수진 필사적으로 저항한다. 하지만 수가 너무 많다. 결국 제압당한다. 조연규 이경민에게 다가가며 그대의 정의는 여기까지요 어사또. 이경민 포박당한다. 이경민 조연규를 노려보며 조연규 그대는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요. 조연규 비웃으며 크크. 그럴 수 있을까? 이경민, 김태준, 이수진 끌려간다. 제3학 배신의 진실과 새로운 결의. 사건 18 감옥에서의 절망. 장면 32 회령 감옥 새벽 1시. 어두운 감옥 안. 이경민, 김태준, 이수진이 각각 다른 감방에 갇혀 있다. 이경민 쇠사슬에 묶여 있다. 얼굴에 상처, 옷은 찢어져 있다. 이경민 혼잣말로 조연규. 천. 모든 것이 계획이었구나. 옆 감방에서 김태준의 목소리. 김태준 어사또. 괜찮으십니까? 이경민 괜찮소? 그대는? 김태준 저도. 괜찮습니다. 멀리서 이수진의 목소리. 이수진 어사또.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경민 한숨 쉬며. 모르겠소. 감옥 밖에서 간수의 목소리. 간수 조용히 해. 어사라고? 이제 역적이지. 이경민 주먹을 쥔다. 이경민 속으로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천을 잡을 것이다. 장면 33 감옥 창살 새벽 2시. 이경민
창살에 기대어 밖을 본다. 눈이 내리고 있다. 멀리서 조연규의 목소리. 조연규 감방 앞에 나타나며 어사또 편히 쉬시오. 내일 아침 한양으로 압송될 것이오. 이경민 조연규를 노려보며 조연규. 그대의 목적이 무엇이오? 조연규 목적? 크크. 알고 싶으신가? 이경민 말하시오. 조연규 조선을 바꾸는 것이오. 썩어 빠진 조정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오. 이경민 역모로? 조연규 역모? 아니오. 혁명이오. 이경민 냉소하며 혁명이라. 백성들을 희생시키면서? 조연규 희생 없는 혁명은 없소. 그대도 알지 않소? 이경민 나는 그대와 다르오. 나는 백성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오. 조연규 웃으며 백성들은 그대를 모르오. 그대가 사라져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오. 이경민. 조연규 그럼 편히 쉬시오. 내일은 긴 여정이 될 테니. 조연규 사라진다. 이경민 주먹을 쥔 채 창밖을 본다. 사건 19 탈출의 시도. 장면 34 감옥 새벽 3시. 이경민 몸에 포박을 풀려 시도한다. 하지만 쇠사슬은 견고하다. 이수진 작은 목소리로 어사또. 제가 방법을 찾았어요. 이경민 무슨 방법이요? 이수진 간수가 술에 취해 잠들었어요. 열쇠가 허리춤에 있어요. 김태준 하지만 어떻게 가져오지? 이수진 제가 손이 작아서 감방 틈으로 빠져나갈 수 있어요. 이경민 너무 위험하오. 이수진 하지만 이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수진 감방 틈으로 몸을 빼려 시도한다. 좁은 틈 간신히 빠져나간다. 김태준 조심하시오. 이수진 조용히 간수에게 다가간다. 간수 코를 골며 자고 있다. 이수진 조심스럽게 열쇠를 푼다. 간수 뒤척이며 이수진 숨을 죽인다. 간수 다시 잠든다. 이수진 열쇠를 가져온다. 이수진 작은 목소리로 가져왔어요. 이수진 이경민의 감방을 연다. 이경민 밖으로 나온다. 이경민 잘했소. 김태준의 감방도 연다. 김태준 이제 어찌하시겠습니까? 이경민 조연규를 찾아야 하오. 그리고 증거를 찾아야 하오. 갑자기 밖에서 종소리. 이수진 교대 시간이에요. 빨리 가야 해요. 일행 급히 감옥을 빠져나간다. 사건 20 마지막 대결의 서막. 장면 35부와 뒷산 새벽 4시. 이경민 일행 뒷산에 숨어있다. 김태준 헐떡이며 어사또. 이제 어찌하시겠습니까? 이경민 멀리 부하를 보며 조연규를 잡아야 하오. 그리고 천의 정체를 밝혀야 하오. 이수진 하지만 우리만으론. 이경민 알고 있어. 하지만 포기할 수 없소. 멀리서 폭소리. 김태준 탈옥이 발각되었습니다. 이경민 시간이 없소. 움직이자. 일행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장면 36부와 새벽 5시. 조연규 탈옥 소식을 듣고 분노한다. 조연규 고함치며 무엇이라. 어떻게 탈옥을 했단 말이냐? 간수 무릎 꿇으며 죄송합니다. 조연규 칼을 뽑으며 당장 찾아라. 회령을 봉쇄하고 모든 출입구를 막아라. 부하들 급히 나간다. 조연규 혼잣말로 이경민. 그대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두고 보겠소. 장면 37 산속 은신처 아침 6시. 이경민 일행 작은 동굴에 숨어있다. 이경민 불을 피우며 우선 몸을 녹이자. 김태준 어사또 계획이 있으십니까? 이경민 한양에 소식을 전해야 하오. 금부도사에게. 이수진 하지만 회령이 봉쇄되었어요. 어떻게 빠져나가죠? 이경민 마패를 꺼내며 이것으로. 다시 한번. 마패가 불빛에 반짝인다. 이경민 조선의 정의는 아직 끝나지 않았소. 엔딩. 장면 38 에필로그 아침 7시.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진다. 내레이션 이경민 어사 역적으로 몰려 도망자 신세가 되다. 그러나 그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회령의 반역, 그 배후의 숨은 천의 정체는 과연 무엇인가? 조선을 뒤흔드는 거대한 음모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한다. 이경민의 뒷모습, 눈 내리는 산속을 걸어간다.
화면 전환. 조연규. 부하에서 지도를 펼쳐본다. 지도 위에 한양이라는 글자. 조연규 중얼거리며 이제 한양이다. 화면 전환. 어둠 속 천의 그림자. 첫 목소리만 이경민. 그대는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어. 하지만 진실을 알게 되면 후회할 것이오. 화면이 완전히 어두워진다. 다음 회 예고. 조연규가 위험에 처한 장면. 한양 궁궐에서 수상한 회의가 열리는 장면. 이경민이 새로운 동료를 만나는 장면. 천의 정체에 대한 단서가 드러나는 장면. 내레이션 제8회 한양의 음모. 드러나는 진실. 이경민은 과연 무죄를 증명할 수 있을 것인가? 천의 정체는 누구인가? 조선의 운명이 걸린 마지막 대결이 시작된다. 커밍순. 최종 자막. 여러분, 이경민 어사의 운명이 위태로워졌습니다. 조연규의 배신, 천의 정체, 그리고 거대한 음모. 과연 어사또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다음 회가 더욱 충격적일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과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천의 정체를 예상해보세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다음 회 제작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회에서 뵙겠습니다. THEND